네, 이번 코너는 취재 파일입니다. 관심사가 큰 경제 이슈를 하나 골라 심층적으로 파헤쳐봅니다. 네, 지난주 두산그룹이 깜짝 사업 재편 계획을 내놨습니다. 이 로봇을 만드는 두산 로보틱스와 또 소형 건설 기계를 만드는 두산 밥캣을 합병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이 그룹에서는 사업 시너지를 높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지만 이 주식 투자자들 반응은 영 시원치 않습니다. 이번 사업 재편의 배경과 쟁점, 기업금융부 김경림 기자가 정리해드립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두산그룹이 사업 재편 방안으로 두산 밥캣하고 로보틱스를 합친다는 구상이라고요. 네, 그 지배구조 개편안부터 먼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그 두산 에너빌리티는 친환경 에너지 사업과 소형 건설 기계 사업을 영위하는 두산 밥캣으로 이루어졌는데요. 네. 인적 분할을 통해서 새로운 법인을 만들고 여기에 두산 밥캣을 귀속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를 다시 두산 로보틱스와 합병하고요. 네. 그 두산그룹은 이번 지배구조 개편의 목적이 뭐 스마트 머신 부분과 관련 계열사의 시너지를 확대한다 이런 건데, 특히 두산 밥캣의 사업적인 강점을 활용해서 북미와 유럽 시장을 확대하고 향후 성장세가 예상되는 그 전문 서비스 시장을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뭐 두산 밥캣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밥캣 원래는 미국 기업이었죠. 두산 밥캣은 2007년 두산 인프라코어가 인수한 미국 건설기계 회사입니다. 예.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두산에서 협동 로봇을 양산하기도 시작했고요. 한때는 이게 너무 고가의 인수를 해서 유동성 위기에 몰아넣기도 했지만 뭐 지금은 굉장한 캐시카우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그 두산 로보틱스는 반면에 뭐 겨우 상장한 지 1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회사죠. 두산그룹이 신성장 동력으로 키우기 위해서 2015년에 만들어졌고 2018년에 그 협동 로봇 양산을 시작했고요. 네네. 현재는 국내에서는 그래도 로봇 선두업체로 평가를 받습니다. 전체 매출의 60% 정도를 또 해외에서 거두고 있고 네. 뭐 판매 채널도 꽤 많아요. 40여 개국에 100개 정도의 판매 채널을 보유하고 있답니다. 네. 뭐 정리하자면은 스마트 머신이라고 하는 그 로봇 분야를 키우기 위해서 또 양사 간의 사업 시너지가 예상되기 때문에 합병한다는 건데요. 뭐 특히 뭐 건설 분야 같은 거에서 로봇 많이 쓸 수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뭐 그런 이유로 합병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뭐 각자의 분야에서 잘하는 기업들이 합병을 하는 거니까 두산 쪽에서도 시너지를 강조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주식시장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그 합병 비율을 두고 뒷말이 나오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 사업 시너지라는 게 참 이게 미명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양사 간의 매출 차이를 보면 이게 확연히 드러납니다. 두산 밥캣 같은 경우에는 두산 로보틱스보다 매출이 약 180배 정도 많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주식시장에서는 반기지 않죠. 왜냐하면 합병 비율이 제일 큰 문제가 되는데 밥캣 같은 경우에 로보틱스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출이 180배가 넘고 두산 로보틱스는 또 지나치게 고평가되어 있어요. 그래서 매출액 대비 주가인 PSR이라는 네. 지표가 100배가 넘는 초고평가 상태입니다. 반면에 밥캣은 지난해 매출이 9조 8천억 원, 영업이익은 1조 4천억 원이죠. 그룹 내 최고 캐시카우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1대 0점 몇몇이라는 합병 비율 자체가 두산 로보틱스에게 너무 유리하게 산정됐다는 것입니다. 두산 로보틱스는 합병을 위해서 그 포괄적 주식 교환이라는 방식을 선택했는데 그게 뭐냐면 두산 밥캣 한 주당 로보틱스 주식 0.63주가 지급됩니다. 이 과정에서 고평가된 두산 로보틱스로 교환하는 건 두산 밥캣 일반 주주들한테 불리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죠. 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사실 매출액이나 이런 실적만 따졌을 때는 근거가 희박한 비율이잖아요. 그 뭐 혹시 어떻게 이 합병 비율에 대해서 좀 아시는지 여쭤보고 싶은데. 이 뭐 합병 매직이 있다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우리 그건 많이 봐왔잖아요. 뭐냐면은 자본시장법이 참 불합리하지만 그렇게 설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상장회사의 합병에서는 예외 없이 그 기업 가치를 주식의 시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정확하게는 직전 한 달, 그다음에 일주일 전날의 주가의 가중평균인데요. 그 문제는 주가가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항상 그 기업 실적의 함수가 아니잖아요. 말도 안 되는 가격의 주가가 형성되기도 하기 때문에 네. 막말로 어떤 주식을 뻥튀기 시켜놓고 어떤 주식을 저평가 시켜놓으면 이게 이 저평가된 주식의 기업이 알짜라고 하더라도 되게 싼 값에 인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두산그룹이 그 의도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는 누르고, 왜냐면은 밥캣을 싸게 사야 되기 때문에 네. 로보틱스는 그
고평가했다라고 평가를 하기도 합니다. 사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작년 2023년 초부터 해서 뭐 삼성전자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로봇 테마가 2023년 주식시장 한번 휩쓸었거든요. 배터리와 함께. 그런 것 때문에 시장에서는 두산 로보틱스의 주가 자체가 기대로 올랐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공모가 같은 경우에도 두산 로보틱스 26,000원이었는데 오늘이 한 88,000원까지 올랐고 전일에도 9만 원대 그리고 작년 말에는 12만 원까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상자 공모가보다 훨씬 뻥튀기가 심한 상태죠. 그러니까 사야 하는 곳에서는 이제 뻥튀기가 되어 있고 이 인수를 하는 그 대상의 주가는 눌려 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번 합병 방식이 뭐 실적이 뭐 그렇게 좋지도 못하던 이 두산 로보틱스 주식을 들고 있던 사람들에게만 좀 유리하게 선정됐다 이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또 주목할 점은 그 이번 주식이 현금 거래가 아니라 주식 교환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대금을 그 주식으로 치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미 가격이 많이 오른 두산 로보틱스의 주식을 갖고 두산 밥켓의 주식을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돈이 들어갈 게 없어요. 두산 그룹 입장에서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재무 구조를 개선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 로보틱스의 대주주가 누구냐 하면 바로 주두산입니다. 그런데 두산은 두산 밥켓 이라는 최고 알짜 기업의 주식은 단 한 주도 들고 있지 않은데요. 예. 두산 에너빌리티에서 두산 밥켓에서 인적 분할한 다음에 두산 로보틱스 합병하게 되면은 주 두산 입장에서도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최대 캐시카우인 두산 밥켓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로보틱스가 발행하는 신주의 30% 이상이 이제 주 두산에 귀속되게 되는데요. 뭐 주 두산 입장에서는 신주 발행에 대한 지분 희석률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왜 이 두산 로보틱스가 두산 밥켓을 직접 합병 안 하고 굳이 복잡하게 그 두산 밥켓을 모회사한테서 떼어낸 뒤에 합병을 하는 겁니까? 뭐 결국에는 다 돈 문제인데 일단 인적 분할의 과정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인적 분할을 할 때는 상장사가 인적 분할할 때는 상장을 할 수도 있는데 이번에 비상장사를 선택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비상장사를 만든 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갖고 있던 차입금 1조 2천억 원을 이 비상장사에 넘기게 됐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이 법인을 두산 밥켓으로 만들죠. 그러니까 그 채무가 반영이 되면서 여기에 그 가치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원래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갖고 있던 두산 밥켓 지분의 평가액이 약 2조 5천억 원, 2조 원 이상이라고 되는데 차입금 1조 2천억 원을 가져오면서 2조 중반대에서 1조 2천억 탁 까버리니까 1조 6천억 원밖에 되지 않아요. 네. 근데 1조 6천억 원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인수하게 되니까 훨씬 싸게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주식을 갖고 사게 되니까. 복잡하네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네. 굉장히 머리를 많이 썼어요. 네. 어쨌든 그 채무 부채를 좀 낮게 보이기 위해서 이런 방식을 썼다 이런 것 같은데 또 이번 합병이 총수 일가의 그룹에 대한 어떤 지배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도 있다고요. 그렇죠.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두산이 이제 두산 로보틱스와 두산 에너빌리티의 최대 주주가 되는 것인데 그럼 주두산의 최대 주주는 누구냐? 박정원 회장과 그 총수 일가입니다. 네. 박정원 회장과 총수 일가가 갖고 있는 주두산 지분이 약 37%에 육박하는데요. 네. 이에 따라서 그리고 이번에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신주를 발행하고 이렇게 일련의 절차를 통해서 주두산의 두산 로보틱스 지분율은 42%가 됩니다. 그런데 주두산이 두산 로보틱스의 지분을 100% 갖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주두산은 그동안 두산 밥켓의 지분이 0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주두산은 두산 로보틱스를 갖고 있고 로보틱스는 두산 밥켓을 100% 갖고 있기 때문에 42%의 지배력이 생기는 거예요. 네네. 네. 중간에 이제 갖고 있는 주두산의 이제 두산 로보틱스 지분율 그다음에 여기를 곱하면은 뭐 더 바뀌긴 하지만 네네. 여튼 이런 식으로 이렇게 3단계의 그런 지배 구조. 그 최종 합병이 그런데 승인되기까지는 또 넘어야 할 산이 있죠. 네, 맞습니다. 뭐 일단은 지난 11일에 인적 분할과 그 포괄적 주식 교환에 대한 이사회는 열렸고요. 네. 오늘 29일까지 주주 확정을 하고 9월 달에 이제 임시 주총이 열립니다. 여기 주총에서 합병이 승인이 된다면 분할 합병은 10월 말, 신주는 11월 말에 상장되고요. 그렇지만 지금 금융시장
여의도의 분위기는 이거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먼저 제가 증권사 리포트나 이런 것들 요약해 본 결과 먼저 KB증권의 경우에는 두산 밥켓 주주 모두가 주식 교환엔 동의하지 않을 거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예. 왜냐면은 밥켓은 상장사인데 밥켓 주주들 입장에서는 잃는 게 훨씬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쉽지 않을 거다라고 했고 심지어 네네. 유진투자증권은 주주 반대가 심해서 개편안 자체가 무효가 될 수도 있다라는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뭐 이유는 그 두산 에너빌리티의 최대 주주 지분율이 낮기 때문인데요. 로보틱스의 경우에는 뭐 주 두산, 그러니까 박정원 총수 일가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 두산의 입김이 세게 작용할 수 있지만 에너빌리티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일반 주주들이 반대를 함으로써 에너빌리티의 주주총회에서 밥켓의 분할 및 합병이 통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소액 주주들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네, 뭐 쉽게 얘기하면 그런 셈이죠. 네네. 그리고 여담으로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 두산 밥켓의 목표 주가까지 아예 확 내려버리고 매수 의견을 중립으로 바꿨습니다. 근데 네. 아시다시피 그 국내 증권사 리포트는 거의 다 이제 바이 위주인데 바이에서 뉴트럴 즉 중립으로 내렸다는 것은 뭐 매도나 마찬가지라고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데 이 두산이 워크아웃을 조기 졸업한 뒤로 이렇게 사업 구조 재편이 아주 한창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아까 언급하셨는데 굉장히 복잡했잖아요. 그 배경이라고 할까? 그 맨파워가 있는데 왜냐하면 두산은 재무통을 대표이사로 이렇게 기용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런 거는 아무래도 뭐 그간 2020년에 채권난 관리 체제도 받았고 뭐 그 과정에서 캐시카우도 만들고 현금 매각을 통해서 현금 자산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재무의 역할이 다 재차 강조됐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뭐 간략하게 그간의 뭐 두산의 회생 과정을 살펴보면 두산중공업이 2020년에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에 그 긴급 자원 요청을 했고요. 그 이후에 두산타워, 두산인프라코어, 두산솔루션스 등의 여러 계열사를 매각하고 두산중공업의 유상증자 등을 실시하면서 약 3조 3천억 원의 자산을 매각하고 1조 1,500억 원의 유상증자로 뭐 자구 계획을 성공했습니다. 돈 되는 거 다 팔았네요. 그렇죠. 네. 두산타워 아시잖아요. 좋다. 네. 그래서 2022년 2월 말에 두산중공업이 조기 졸업을 했는데요. 채권단 관리 체제를. 예. 그 눈여겨볼 점은 두산그룹이 대체로 재무통을 전문 경영인이나 대표이사에 올린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지금 주두산, 그러니까 지주사의 대표이사는 김민철 사장으로 2020년부터 지주 부문의 CFO를 맡아온 재무통입니다. 또 올해 주주총회에서 임기를 2027년까지 연장하게 되면서 이제 뭐 3년을 더 그룹을 지휘하게 됐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번에 이슈가 되어 있는 이번 이슈의 핵심에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와 두산 밥켓 역시 지금 재무통이 대표이사였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박상현 대표, 그다음에 두산 밥켓은 조덕재 부사장이 이끌고 있다고 합니다. 네, 두산그룹이 좀 지배구조 개편에 속도를 내는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이어질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오늘 취재 파일은 여기서 마무리하죠.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